x에 대한 3차 방정식의 한근이 1-i일 때 다음을 구하여라. 우선은 한근이 1-i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자리 얘를 대입하면은 0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대입부터 해보면 1-i의 세제곱 플러스 a의 곱하기 1-i 제곱 더하기 b 곱하기 1-i 플러스 2는 제로. 자, 이때 1-i 세제곱을 전개해보면 1 빼기 3 곱하기 1의 제곱 i 플러스 3 곱하기 1 곱하기 i의 제곱 더하기 빼기 i의 세제곱. 다음에 얘도 전개를 해보면 플러스 a 안에 1-2i 플러스 i 제곱 플러스 b 얘는 분배 법칙을 써보면 b 마이너스 bi 플러스 2가 제로가 됩니다. 이때 i 제곱들을 모두 바꿔볼게요. i 제곱은 마이너스 1. 다음에 i 세제곱은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i니까 마이너스 i. 다음에 i 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1 빼기 1의 제곱 1이니까 3i 플러스 3 곱하기 1 곱하기 1 필요 없고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3.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i. 뒤에 분배 법칙을 쓰면 a 마이너스 2ai 이렇게 나올 건데 괄호 안에 먼저 보면 1 마이너스 1 있죠. 그래서 이거 없어져. 그리고 마이너스 2a만 남으니까 괄호를 풀었을 때 마이너스 2ai로 나올 거예요. 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 bi 플러스 2는 제로.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끼리끼리 모아보면 실수 부분 1 마이너스 3 플러스 2 그리고 b. 이때 1 더하기 2, 3이고 빼기 3 있으니까 얘는 다 없어지고 실수 부분은 b만 남겠죠. 다음에 허수 부분 찾아보면 마이너스 3i 플러스 i 마이너스 2ai 마이너스 bi 이렇게 나와요. 얘를 정리해보면은 일단 실수 부분은 b 더하기 허수 부분 괄호로 묶어주고 i를 뒤에 붙여줄게요. 마이너스 3 플러스 1인 거니까 마이너스 2i 그리고 마이너스 2ai 마이너스 bi가 제로가 됐어요. 그러면 실수부랑 허수부를 더해서 0이 됐으니까 실수부는 실수부대로 0, 허수부는 허수부대로 0이 돼야겠죠. 이때 실수부인 b가 0이니까 여기서 b는 없어지는 셈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2 빼기 2a가 0이 됩니다. 그럼 2a 옮겼을 때 2a는 마이너스 2.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a랑 b를 구했어요. a는 마이너스 1, b는 0. 그럼 나머지 두 군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금 구한 a와 b를 한번 여기 넣어서 새로운 3차 방정식을 완성해 볼게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b가 0이니까 이 부분 x승은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제로. 이때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는 얼마가 될까요? 여기서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죠. 다음에 1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은 그냥 1.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 얼마예요? 네, 0이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쓰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립제법 쓰기 위해서 개수만 떼우면 3차, 2차, 1차 상수함. 여기서 마이너스 1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나머지가 얘는 똑 떨어졌으니까 나머지가 아마 0이 나와야 될 거예요. 실제로 되는지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1. 자, 처음에는 그대로 내려가요. 1. 그 다음은 곱해서 밑에 적어주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은 더해서 마이너스 2. 더해서 마이너스 2. 다음은 다시 곱해서 2. 다시 더해서 2. 곱해서 마이너스 2. 더하면 딱 0이 되네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봤더니 여기서 나온 거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되니까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제로. 이때 x 플러스 1에서 나오는 근이 x가 마이너스 1이다 나오게 되고요. 이 뒷식에서 나오는 거 근의 공식 써야겠죠. 근의 공식 한번 써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4ac 4 곱하기 1 곱하기 2. 즉 뭐가 나오냐면 2로 모두 약분될 거예요. 나중에는 2분의 플러스 되겠죠. 이거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2의 제곱 4 빼기 2, 4, 8 즉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풀어주게 되면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가 2죠. 2하고 마이너스 1이 루트 안에 있는 거니까 i 이렇게 나옵니다. 약분하면 1 플러스 마이너스 i 나와요. 즉 여기서 다른 나머지 두 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우리 원래 갖고 있던 1 마이너스 i 뺀 1 플러스 i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10번에서) 다음 연립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우선은 1번부터 한번 보면은 1번에서 이 식을 첫 번째 식 1번식, 이 식을 두 번째 식 2번식이라고 볼게요. 처음부터 한번 보면 1번식 먼저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0이라고 얘기했어요. 인수분해가 됩니다.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 합차 공식을 쓰면은 인수분해 됐어요. 따라서 x 플러스 y가 0이거나 x 마이너스 y가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즉 이 얘기는 x가 마이너스 y이거나 x가 플러스 y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각각 2번식에 한번 넣어볼게요. 두 번째 단계로 x가 마이너스 y라면 여기 대입해 볼게요. x제곱은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x 곱하기로 나오니까 x 대신에 뭘 써요? 마이너스 y를 쓰면 곱하기 y 빼기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제로. 자, 이때 마이너스 y제곱은 그냥 y제곱이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났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y니까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제로. y제곱 빼기 y제곱. 그래서 이만큼 남네요. 따라서 y는 1 넘겨주면 1. x가 마이너스 y라고 했으니까 x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네. 그래서 첫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 y가 1인 경우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단계로는 우리 아까는 이걸 넣어봤었죠? 이번에는 x 자리에 그냥 y를 넣을게요. x제곱, 그럼 y제곱 플러스 x 곱하기 y. x가 y니까 y 넣는 거예요. 빼기 y 마이너스 1은 제로. 여기서는 그러면 이게 y제곱이니까 그리고 y제곱인 거니까 y제곱 더하기 y제곱 2y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 어떤 공식 써야겠어요? 근의 공식 사용하면은 인수분해가 되나?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럼 근의 공식 사용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겠네요.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면 2, 1,
1, 1 이렇게 써주고 마이너스 y가 나오려면 이렇게 돼야겠지. 이렇게 곱해주면은 2y 플러스 1 곱하기 y 마이너스 1은 제로로 인수분해야 돼요. 따라서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y가 1이 나오네요. 그럼 그때 켤레로 짝꿍으로 x는 y니까 x가 y일 때를 방금 얘기한 거니까 x가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아니면 x, y가 둘 다 1이거나 이렇게 총 3개의 근이 나옵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얘를 1번식, 두 번째 식을 2번식이라고 놓고 첫 번째 단계에서는 1번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5xy 플러스 6y 제곱은 0이다. 그렇다면 x제곱은 x 곱하기 x 1, 1 6y를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y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했더니 x 마이너스 2y 곱하기 x 마이너스 3y는 제로가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건 얘가 0이 되거나 x가 2y이거나 또는 얘가 0이 되거나 x가 3y이거나.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경우 x가 2y인 경우를 2번 식에 대입해 볼 거예요. 2번 식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3y제곱 12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12는 제로에서 x자리에 2y를 대입하니까 2y 전체의 제곱 곱하기 빼기 마이너스 2x가 나오니까 2x 대신에 2y 집어넣고 그러면 계산해보면 2y 제곱 4y의 제곱 빼기 4y 제곱 플러스 3y 제곱 마이너스 12가 제로가 되네요. 이때 이거 두 개 없어지죠. 그럼 3y 제곱이 10이니까 y 제곱은 4. 즉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y가 2일 때는 x가 4인 거고 y가 마이너스 2일 때는 x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2y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 우리가 방금 두 번째 단계에서 봤던 거는 이 식을 사용한 거였어요. 이번에는 이 식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x가 3y라면 두 번째 식에 대입해 볼게요. 두 번째 식 x제곱이니까 3y의 제곱 마이너스 2x 대신 3y y 플러스 3y 제곱은 12. 이때 3y 제곱 9y 제곱 빼기 6y 제곱 플러스 3y 제곱 이 10이다 라고 했는데 9 빼기 6 더하기 3 즉 얘는 6y 제곱이죠. 따라서 자 중간 것들은 이미 다 썼고 6y 제곱 간단하게 보면 얘가 10이다. 그러면 y 제곱은 얼마예요? 6으로 양변을 나누면 2. 따라서 y는 플러스 2이거나 플러스 루트 2거나 y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이때 y가 마이너스 y가 루트 2면 x는 그 3배 3루트 2가 되는 거고 y가 마이너스 루트 2면 x는 그 3배 마이너스 3루트 2가 되겠죠. 이렇게 총 4쌍의 답이 나옵니다. 11번 다음 연립 방정식을 풀어라. 얘도 마찬가지로 1번식, 2번식이라고 두면 1번식에서 첫 번째 1번식에서 x 플러스 y가 6이라고 얘기했으니까 y는 6 이항하면 마이너스 x라고 쓸 수 있겠죠. 이거를 두 번째 단계에서 대입을 할 거예요. y 대신에 6 빼기 x를 2번식에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2번식 x-1 곱하기
y 마이너스 1이 3이라고 얘기했는데 y 자리에 6 빼기 x 들어가는 거죠. 6 마이너스 x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x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x하고 6 빼기 1이니까 플러스 5 이게 3이 됐어요.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x 마이너스 x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x 제곱 x 플러스 5 곱했으니까 플러스 5x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x니까 플러스 x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5가 3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6x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8은 제로. 여기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한 부호를 쭉 바꿔줄 수 있겠죠. 이때 인수분해가 되죠.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4는 0. 따라서 x가 얼마 나와요? 2가 나오거나 또는 x는 4가 나옵니다. 이때 x가 2라는 얘기는 y, x자리 2 넣으면은 y는 6 빼기 2, y는 4. 한 세트. 그 다음에 x가 만약에 4라면 y는 6 빼기 4, 즉 y는 2. 두 세트. 이렇게 나오겠죠. 총 두 쌍의 답이 나옵니다. 2번도 같은 방법으로 1번식, 2번식이라고 먼저 번호를 매기고 나서 첫 번째 단계는 1번식을 해석하는 거예요. x, y의 곱이 마이너스 5니까 문자를 해석한다는 게 문자를 줄이는 거. 다른 문자로 표현. 그렇다면 x, y 곱이 마이너스 5니까 y는 양변을 x로 나누면 x분의 마이너스 5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만든 y를 대입해요. y는 마이너스 x분의 5를 2번식에 대입.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 대신에 마이너스 x분의 5의 제곱이 26이 됐습니다. 따라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25가 26이 됐어요. 이 얘기는 자 여기서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x제곱을 t라고 치환했을 때 대신 썼을 때 그러면 x제곱이라고 써진 이 부분 t가 되겠죠. t 플러스 x제곱 대신에 t 썼으니까 t분의 25는 26. 자 여기서 양변에 곱하기 t를 해요. 그러면 분모에 있는 t를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t 곱하니까 t제곱 t 곱하니까 약분되고 플러스 25는 26t 이항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26t 플러스 25는 제로. 따라서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t 마이너스 25, t 플러스 25, t 마이너스 1은 제로. 즉 두 개가 나왔어요. t가 25거나 t가 1이거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근데 아까 우리가 치환하기 전에 t를 뭐라고 뒀어요? t가 x제곱이죠. 따라서 x제곱이 25. 즉 답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이거나 t제곱이 1이란 얘기는 x제곱이 1.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총 x 값이 4개가 나옵니다. 어느 농구 선수가 한 경기에서 모두 16개의 슛을 성공시켜서 33점을 득점하였습니다. 성공시킨 2점 슛과 3점 슛 개수의 합이 성공시킨 자유투 개수의 3배라고 할 때 이 선수가 성공시킨 2점, 3점 자유투의 개수를 각각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일단은 이렇게 긴 문제는 끊어서 봐야 돼요.
한 16개의 슛을 성공시켜 33점. 그럼 여기서 1점짜리 자유투의 개수를 X개, 2점짜리 2점 슛의 개수를 Y개, 3점짜리 슛 개수를 Z개라고 둘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첫 번째 정보는 이거. 16개의 슛을 성공시켰다. 1점 X개 더하기 2점 Y개 더하기 3점 Z개 다 더했을 때 16이 된다는 얘기죠. 16번. 두 번째 정보는 33점을 득점했대요. 1점짜리 X개면 X 더하기 2점짜리 Y개면 2Y 더하기 3점짜리 Z개면 3Z가 33이 된다는 얘기네요. 세 번째로 2점 슛이랑 3점 슛의 개수를 더하면 자유투 개수랑 3배 차이가 난다고 했어요. 합이 자유투 개수의 3배. 그러면 2점 슛 개수 X개, Y개 더하기 3점 슛의 개수 Z개가 자유투 개수 X개의 3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 정보가 있으니까 문자 3개를 다 구할 수 있어요. 3번에서 말한 정보를 1번에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 XY라고 쓴 이 부분을 3X로 쓸 수 있다는 거죠. X 더하기 3X, 4X가 16이니까 따라서 X는 4.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2번 정보를 이 정보를 이용하면 X 대신에 4라고 쓸 수 있겠죠. 4 더하기 2Y 더하기 3Z를 2Z 더하기 Z로 써도 상관없겠지? 이게 33이 된대요. 이때 X 더하기 Z, Y 더하기 Z가 얼마였어요? 3X. 근데 X가 4니까 3, 4, 12. 근데 이런 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24가 되겠지.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4 더하기 24, 28 더하기 Z가 33이니까 Z는 5가 되겠죠. Z가 5면은 나머지 애들도 나와요. X는 4, Z는 5, Y는 이 부분이 지금 거의 알게 됐어요. Y 더하기 Z인데 Z가 5니까 Y 더하기 Z 5는 3X 12 이항하면 7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즉 다시 한번 써보면 X는 4, Y는 7, Z는 5.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름의 길이가 13cm인 원에 내접하는 직각삼각형의 둘레가 30cm일 때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구하여라.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빗변의 길이가 13cm라는 거예요. 이때 나머지 두 변은 하나를 X, 하나를 Y라고 둘게.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가 되지요? 13제곱. 즉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의 제곱 169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정보. 다음에 우리가 삼각형의 둘레 길이가 30cm라고 했으니까 둘레 X 더하기 Y 더하기 13 이게 30cm. 즉 X 플러스 Y는 30 빼기 13, 17이 된다는 거죠. 연립방정식 이 두 개를 풀어주면 되겠네요. X 더하기 Y가 17이니까 X를 17 빼기 Y로 쓸 수 있겠죠. 이것을 1에 대입 해보면 1번식 X제곱, X 대신에 17 빼기 Y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9. 그러면 얘는 17제곱 마이너스 17 곱하기 34Y 플러스 Y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169가 0이 됩니다. 이때 y제곱 두 개니까 여기 올려서 쓸게요. 2y제곱 되는 거고 이거 두 개 더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4y 와야겠죠? 이제 계산해 볼게요. 17의 제곱은 얼마가 나오지? 17제곱이 얼마였더라? 289. 니까 169를 빼면은 120이 남겠네요. 마이너스 플러스 120은 0. 그러면 여기서 다 2의 배수니까 2로 나눠주면 y제곱 빼기 17y 플러스 60은 0. 그럼 인수분해 되죠? y하고 5하고 1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 이렇게. 따라서 y 빼기 5 곱하기 y 빼기 12는 0이 됩니다. 즉 y는 5이거나 또는 y는 12. 그럼 x는 얼마일까요? x는 y가 5라면 남은 거 12. 그리고 y가 10이라면 반대로 y가 10이면 x는 5. 이렇게 두 개의 두 쌍의 답이 나오죠. 밑면의 대각선의 길이가 15, 높이가 10인 직육면체가 있다. 이 직육면체의 밑면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2cm만큼 늘리면 그 부피는 460 세제곱센티미터만큼 증가한다고 한다. 이때 처음 밑면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구하여라. 자, 밑면의 대각선의 길이가 15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선은 직육면체를 대략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때 대각선 길이가 15고 높이가 10이에요. 네,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를 2cm씩 늘렸어요. 밑면의 가로 길이를 2cm, 세로 길이를 2cm씩 늘렸다. 이렇게 커졌을 거예요. 높이는 그대로 있고 이때 가로 길이를 x라고 하고 세로 길이를 y라고 합시다. x 길이 x로 2cm 느리고 y도 y에서 이만큼 느렸어요. 부피를 생각했을 때 460만큼 증가하였다. 부피를 한번 구해볼게요. 처음 부피는 가로 x, 세로 y, xy 곱하기 높이 10에서 두 번째 높이 x 플러스 2, 가로 x 플러스 2, 세로 y 플러스 2 높이 10 했더니 차이가 얼마요? 차이가 460이에요. 그 얘기는 10 곱하기 x 플러스 2, y 플러스 2 빼기 10xy는 46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0을 곱해준 거 필요 없이 약분을 다 시킬 수 있겠네. 그럼 46이 된다 라는 얘기니까 전개를 한번 해보면 xy 플러스 2x 플러스 2y 플러스 4 빼기 xy는 46. xy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4를 이항해주면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즉 2x 플러스 2y는 42. x 플러스 y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반이니까 21이 되겠죠. 여기까지 얻었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안 쓴 게 밑면 대각선 길이가 15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밑면만 따로 그렸을 때 이 길이가 15가 되는 거고 가로 x, 세로는 y가 됐어요.
이 얘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5제곱 225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x 플러스 y는 21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25다. y 대신에 21 빼기 x라고 쓸 수 있으니까 대입해보면 x제곱 더하기 y 대신 21 마이너스 x제곱은 225 x제곱 플러스 21의 제곱 441 빼기 42x 플러스 x제곱이 225다. 그러면 x제곱 2개니까 2x제곱 마이너스 42x라고 쓰고 441 빼기 225 얼마가 나오냐면 216이네요. 플러스 216이 0이다. x제곱 나누기 2를 했을 때 양변 나누기 2를 해보면 마이너스 21x 플러스 108이 0이다. 인수분해가 되나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지? 9랑 12로 되네. 그래서 x-9 곱하기 x-12는 제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x가 얼마예요? x가 9이거나 또는 x가 12가 나오죠. x가 만약에 9라면 y는 세로의 길이는 2를 더해서 21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x가 9라면 21 빼기 9 얼마지? 12 반대로 x가 10이라면 y는 21 빼기 12가 되는 거니까 9가 되겠죠. 이렇게 총 두 쌍의 답이 나옵니다. 15번에서는 근 3개를 주면서 이 근들을 가지는 3차 방정식, 근데 3차항계에서 1이라고 얘기했어요. 3차 방정식은 1차식 곱하기 1차식 곱하기 1차식 형태가 될 거고 그 앞에 뭐 어떤 3차항 개수를 곱해주면 끝나는데 여기서는 3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 써줘도 되겠죠. 그래서 이 모양, 안의 모양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x 빼기 1, 근 하나, x 빼기 2i, 근 하나, x 빼기 마이너스 2i 하나. 자, 그러면 x-1 곱하기 x-2i 곱하기 x 플러스 2i 이렇게 될 거예요. x-1은 그냥 두고 뒤에 거 먼저 해볼게요. x제곱 빼기 2i 제곱. 여기서 2i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2는 4하고 i 제곱이 나오죠. i 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랑 만나서 플러스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얘는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4. 전개해 볼게요. x세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가 답이 됩니다. 방정식 x세제곱 플러스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해야 되는데 x라고 해놨네요. 오메가로 고칠게요. 오메가라고 할 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분의 1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선 x세제곱 플러스 1은 제로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이때 앞부분인 x 플러스 1은 근을 구하면 x가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실근이죠. 얘가 가지고 있는 건 실근이에요. 우리가 알고 싶은 오메가는 여기 넣었을 때 근, 얘의 근이 오메가라는 얘기예요. 즉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넘겨주면 오메가가 되겠죠. 이때 양변을 나누기 오메가를 하면 오메가 제곱 나누기 오메가는 오메가 하나 남을 거고 1 나누기 오메가는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나누기 오메가 하게 되니까 1이 되겠죠. 즉 우리 구하고 싶은 식에서 이 앞부분은 1이 됐어요. 이제 뒷부분만 구하면 되겠네요. 얘를 구하기 위해서 아까 방금 구한 거 얘를 세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양변 세제곱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오메가 제곱 곱하기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분의 1 오메가 분의 1이 세제곱이니까 이게 1의 세제곱 1이겠죠. 이때 다시 계산해주면 오메가 세제곱하고 오메가 약분되니까 플러스 3오메가 약분되면은 플러스 3 오메가 분의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분의 1은 1이 나옵니다. 자, 우리 이 부분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 아까 1이었어요. 그거에 3배씩 돼 있는 거니까 이만큼이 3이 되는 거죠. 얘를 넘겨주면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분의 1은 1 빼기 3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즉 2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네.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높이가 3인 원기둥 모양의 그릇에 물이 가득 담겨 있다. 이 그릇의 물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 반지름 길이가 x고 높이가 x인 원기둥 모양 그릇에 부었더니 위에서부터 4만큼 남긴 곳까지 물이 차올랐다. 이때 x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높이가 8인 원기둥 모양 그릇에 물이 가득 일 때랑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 반지름이 x고 높이가 x의 원기둥 모양 그릇에 4cm 남긴 곳까지 둘의 부피, 물을 옮겨 부어도 부피는 어때요? 부피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밑면이 x3, 밑면 반지름이 3, 높이는 8. 이때 부피를 구해보면 밑면의 넓이는 3제곱 파이, 즉 9파이고 높이가 8이니까 둘을 곱하면 부피 72파이가 되죠. 밑면 넓이 곱하기 높이. 다음 두 번째는 2번. 밑면 반지름이 x. 따라서 밑면의 넓이는 x제곱 파이가 되고요. 다음에 높이는 물이 차오른 곳까지 생각을 하면 여기까지니까 x에서 4가 빠졌어요. x 빼기 4. 그러니까 높이가 x-4. 둘을 곱했더니 부피 x제곱 x-4파이. 이 둘이 어떻다는 거예요? 둘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x제곱 x-4는 72. 파이를 떼고 왔어요. 이렇게 전개를 해봤을 때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하고 이항하면 마이너스 72는 0. 이때 x는 뭐가 될까요? 구해봐야 되니까 조립제법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는데 얼마를 넣으면 0이 될까요? x자리에 6을 한번 넣어보면 6의 세제곱 빼기 4 곱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72 36 마이너스
36이 아니라 6의 세제곱이니까 6을 한 번 더 곱하게 되니까 36 곱하기 6은 216 빼기 36 곱하기 4 144 마이너스 72는 0이 되죠. 즉 우리 인수분해를 해주면 x 빼기 6 하고 어떤 2차식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x는 6이 됩니다. 이 뒤에서는 허근밖에 나오지 않게 되는데 실제로 얘를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이 뒤에서는 허근만 나오게 돼요. x값이 6으로 구해졌죠. 어느 가게에서 딸기, 오렌지, 키위를 팔고 있는데 한 가지 종류만 너무 많이 팔려서 여러 가지 종류를 묶어서 판매하려고 한다. 각 묶음에 들어가는 주스 개수가 아래 표와 같을 때 딸기 95, 오렌지 65, 키위 30을 모두 사용하여 묶음 만들려고 할 때 ABC 묶음의 개수를 각각 구하여라. ABC 묶음의 개수를 A, B, C, 스몰 ABC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딸기가 사용된 총량을 생각해보면 2A, 6B, 3C 더한 거니까 2A 더하기 6B 더하기 3C. 딸기가 총 몇 개였어요? 95였어요. 다음에 여기 옆에 옮겨 쓸게요. 2A 더하기 6B 더하기 3C는 95. 다음에 오렌지는 A 묶음에서 2A개, B 묶음으로 0 곱하기 B개, C 묶음에서 3C개를 사용하게 되니까 2A 더하기 3C만 남겠죠. B는 사실 안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오렌지 개수가 65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키위 개수 A 묶음에서 A 곱하기 0개를 사용하는 거고 B 묶음에서 3B개, C 묶음에서 C개. 그래서 3B 플러스 1C가 몇 개지? 3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 연립할 거니까 이렇게 묶어볼게요. 1번씩, 2번씩, 3번씩이라고 두면 첫 번째는 1번씩에서 2번씩을 빼보겠습니다. 여기서 임시로 한번 빼보면 1번씩에서 2A, 2A 빠지고 3C, 3C 빠지면 6B만 남죠. 좌변에 6B 는 95 빼기 65, 30 따라서 B는 얼마예요? 5. 두 번째는 이제 B를 구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식, 2번 식에 B는 5를 대입해 볼게요. 2번 식에서 보면은 2A 플러스, B가 없네요. 3번 식에 대입을 해봐야 됩니다. 3번 식에서 B 자리에 5를 대입하면 3B는 B 자리에 5 넣으면 3, 5, 15. 15 더하기 C가 30이 됐어요. C는 15.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온 식은 세 번째는 C 자리에 15를 2번 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2번 식에 C 자리에 15를 대입하면 C 대신 15, 3 곱하기 15, 45니까 이항해주면 2A가 65 빼기 45, 20이 되죠. 따라서 A는 10, 즉 A는 10, B는 5, C는 15. 이렇게 묶음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19번에서) 두 2차 방정식이 오직 한 개의 공통해를 가질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하나의 공통해, 오직 하나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그 유일한 공통해를 알파라고 둘게요.
뭔진 모르지만. 그럼 이 알파는 알파 제곱 더하기 k 알파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 또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마이너스 k도 0이 됩니다. 이걸 쭉 뺐을 때, 주식을 뺐을 때 알파 제곱은 없어지고 k 빼기 3알파, 그리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k는 제로. 이 얘기는 k 마이너스 3알파가 넘겼을 때 3 빼기 k, 따라서 알파는 약분해주면 1이 되겠죠. 대신에 또 뭐가 되냐면 둘을 곱했을 때 같아지면 되는 거니까 k가 3이 될 수도 있어요. k 3 넣으면 이쪽은 0, k 3 넣으면은 이것도 알파 곱하기 0이니까 0. 자, 그러면 두 개의 답이 알파는 이때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겠죠? 두 개의 답이 나왔는데, 첫 번째 k가 3인 경우 정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면 x제곱 첫 번째 식이 플러스 k 대신 3, 3x 마이너스 3은 제로가 되고, 두 번째 식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k 대신 3. 첫 번째 식이랑 두 번째 식이 어떻게 됐어요? 같아졌어요. 그러면 이 두 식은 같은 식이니까 해가 오직 한 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불가능. 이때는 해가 너무 많아. 해가 무수히 많다. 따라서 오직 한 개의 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아까 있었던 조건 중에서 k는 3이 아니어야 되는 거고,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를 한번 따져보면은 알파 자리에 마이너스 1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식부터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k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0이다. 즉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k 곱하기 1이 마이너스 3은 제로. 이게 1이 되죠. 즉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제로.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가 되어야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k가 앞에서 나왔던 3은 우리가 가진 조건, 오직 한 개의 공통의 라는 것에 위배되기 때문에 알파가 마이너스 1임을 다시 넣었을 때 k가 마이너스 2라는 하나의 답만 나오게 됩니다.